여러분의 열정을 원합니다. 불이국어 현대문법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부사절과 인용절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 복습을 하도록 하죠. 먼저 부사절은요. 부사의 구실을 하는 절을 일컫습니다. 부사의 구실이란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구실을 하는 것이죠. 부사절 또한 앞서 봤던 명사절과 관형사절과 마찬가지로 부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만들어집니다. 부사형 전성어미는 개, 도록, 아서, 이 따위가 있는데 사실 국어사전에는 이들은 모두 종속적 연결어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즉 종속적 연결어미와 부사형 전성어미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학교 문법에서는 그 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문장이 말 그대로 이어져 있는 형태면 종속적 연결어미가 쓰인 것으로 보이고 안긴 형태로 제시가 되고 있으면 부사절, 즉 부사형 전성어미가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 여러분 명심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용절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인용절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할 때 사용하는 절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인용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어요. 직접 인용은 타인의 말을 직접 그 뉘앙스까지 살려서 인용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 표현하면 따옴표를 많이 쓰죠. 자, 직접 인용절을 만들어주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조사, 라고를 쓰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나는 지금 배가 고파 라고 말씀하셨어가 되면은 이것은 직접 인용절이 되고요. 이것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다른 사람의 말을 나의 말로 바꾸어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방금 아까 말했던 그 직접 인용절을 간접 인용절로 바꾸면 선생님께서 배가 고프시다고 말씀하셨어. 자, 여기서 쓰인 인용절의 표지는 바로 고입니다. 직접 인용절은 라고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를 사용하고요. 간접 인용절은 고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를 사용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마지막 서술절만 남겨두게 되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의 절일지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자, 문장의 짜임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술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서술절의 특징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 또 마지막으로 암긴 문장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암긴 문장의 마지막 서술절입니다. 서술절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술절은 그러니까 문장 내의 서술어의 구실을 하는 그런 절을 일컫습니다. 기존의 절의 개념과 사실상 같죠. 자, 그런데 서술절은요.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문장 일단 여러분 주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철수는 보이고요. 마음이가 보입니다. 서술어는 근데 넓다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의 서술어에 주어가 두 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이상합니다. 철수가 넓은 걸까요? 자, 넓다 서술어인 건 확실한데 뭐가 넓은 거예요? 철수가 넓은 겁니까? 마음이 넓은 겁니까? 마음이 넓은 거죠. 사실 넓다라고 하는 서술어의 주어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이 넓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서술절이 되고요. 이 마음이 넓은 게 누구예요? 철수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전체 문장의 주어는 철수는이지만 마음이 넓다라고 하는 서술절의 주어는 마음이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철수는 마음이 넓다라고 하는 문장에 마음이 넓다가 이 서술절이라고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기존에 공부했던 절들과 함께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웃음으로써 분위기가 밝아졌다 해서 그가 웃음이 여러분 명사절인 건 알죠? 자, 그리고 눈이 큰 현경이는 시력도 좋다 해서 눈이 큰이 바로 관형절입니다. 그런데 각각 보면 음과 그리고 이 녀석들이 바로 명사형 전성어미 그리고 관형사형 전성어미였잖아요. 그렇다면 서술절에도 서술형 전성어미가 존재할까요? 자, 서술형 전성어미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서술절의 특징은 서술어임을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표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서술절이 어려워요. 다만 서술절을 알아볼 수 있는 근거 하나는 뭐냐면 주어가 두 개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주격조사가 얘는 주격조사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주어가 두 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일단 서술절이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술절의 두 번째 특징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서울은 집이 월세가 비싸다에서 서술어는 지금 하나 보이죠? 그치? 비싸다 하나가 보이는데 서울이 비싼 겁니까? 집이 비싸긴 한 거지만 구체적으로는 월세가 비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월세가 비싸다 이 녀석이 바로 서술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월세가 비싼 것이 뭐예요? 서울이에요? 정확하게는 집이 월세가 비싼 거잖아요. 그래서 집이 월세가 비싸다. 월세가 비싸다라고 하는 서술절의 주어는 집입니다. 그런데 서울은도 지금 주어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이 월세가 비싸다 자체도 또 하나의 서술절이 되어서
주어 서술은의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서술절의 두 번째 특징, 서술절은 이렇게 여러 겹으로 안겨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점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서술절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김 선생은 김 선생이 직접 차를 운전한다 해서 김 선생이 직접 차를 운전한다가 여러분 서술절이라는 거 이제 찾았죠. 자, 밑에 문장에서도 김 선생이 직접 차를 운전한다 서술절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을 썼을 때 보조사죠. 이거는 은을 썼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주격조사, 얘도 주어니까 주격조사를 써봤어요. 김 선생이 직접 차를 운전한다라고 하는 문장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자, 서술절의 세 번째 특징, 서술절은 아는 문장이지 이 바깥에 있는 문장은요, 아는 문장은 주어가 주격조사 이가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주로 보조사 은을 쓰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문장처럼 느껴진다는 것이 바로 서술절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 네 번째 특징 보겠습니다. 준이가 볼이 통통하다. 신철이가 코미디언이 되었다. 둘 다 이 가가 쓰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서술절이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점이 있어요. 자, 볼이 통통하다 얘는 주격조사예요. 통통한 것은 볼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격조사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코미디언 이에서 이는 여러분 되다의 주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코미디언이 바로 되다의 주체가 아니죠. 뭐가 된 거예요? 신철이가 된 거죠. 그러면 코미디언이는 뭐예요? 여러분 보어죠. 보어. 복격조사이입니다. 그리고 신철이가에서 가만 주격조사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되다 아니다 서술어를 갖는 경우 보어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주격조사가 두 번 나타난 것 같아 해서 건넘고 바로 서술절로 평가했다가는 이렇게 보어임을 간과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술절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안긴 문장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절로 안긴 문장은 음기라고 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사용했고요. 관형절은 은는 을선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사절은 개, 도록, 아서, 이 등등 모든 종속적 연결어미가 부사형 전성어미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굉장히 많습니다. 인용절은 라고와 고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건 조사에 의했죠. 그리고 서술절은 표지가 따로 없다는 점을 여러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 기, 은는, 을, 던, 개, 도록, 아서, 이는 여러분 어쨌든 전성어미고요. 라고와 고는 여러분 조사라는 점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특징은 지금 선생님이 또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수업 빨리 끝내죠.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로 보는 점검입니다. 자, 보기에 가라는 문장의 구조를 분석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골라보세요. 가나 문장 구조를 일단 볼게요. 자, 코끼리는 코가 길다라고 하는 문장인데 길다 서술어 찾았죠. 그런데 긴 것이 코끼리입니까? 코가 긴 겁니까? 코가 긴 것이죠. 자, 코가 길다는 코끼리는의 서술절이 됩니다. 그렇죠? A는 서술절이라는 거 여러분 알겠죠? 자, 그녀가 변호사이자 작가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문장에서 서술어는 알게 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게 되다인데 주어가 뭐예요? 누가 알게 된 겁니까? 그가 알게 된 겁니다. 근데 무엇을 알게 된 것이죠? 그녀가 변호사이자 작가임을 알게 된 거예요. 자, 보니까 격조사가 붙었고 여기에 지금 미음이 쓰였죠? 바로 이 부분은 명사절이 되겠죠. 근데 명사절도 뜯어보니까 그녀가 변호사이자 작가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보면은 하나의 문장이라기보다 두 개의 문장이 이어져 있는 거죠. 그녀가 변호사이고 그녀가 작가이다 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어진 문장이에요. 자, 이어진 문장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가에 안긴 문장 A는 서술절이죠. 전체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맞는 얘기네요. 자, 나의 니은은 지금 요 작가임을이네요. 작가임을 앞에는 기억의 주어와 동일한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자, 왜 생략되어 있냐면 그녀가 작가인 거잖아요. 그녀가 변호사이자 작가이기 때문에 그녀라고 하는 주어는 생략되어 있죠. 그렇죠? 자, 3번 나의 기억과 니은은 대등하게 이어져 있다. 대등하게 이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앞뒤 문장 바꿔보는 겁니다. 그녀가 작가이자 변호사임을 알게 되었다 해도 상관없으니까 대등한 거 맞네요. 4번
나의 안긴 문장 B는 얘는 지금 명사절이라고 했죠? 전체 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맞을까요?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목적격 조사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목적격 조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목적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정답은 4번 되겠네요. 5번 가나는 주어 서술어 2번 이상 나타나는 견문장이다. 이건 볼 것도 없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안긴 문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국어의 종결 표현 플러스 여러분 높임 표현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의 종결 표현과 높임 표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